네, K7 인테리어를 좀 훑어보겠는데요.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쓰인 소재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소재가 섞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레탄, 우드, 하이그로시, 가죽, 플라스틱 4가지 소재를 섞어가지고 차가 고급차처럼 보이죠.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센터 디스플레이예요. 기존에는 여기 이거보다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고 시계가 박혀 있었잖아요. 아날로그 시계가. 그걸 다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됐고, 무엇보다 지도를 볼 경우에 상당히 커서 좋습니다. 메뉴도 옆으로 넘기는 걸 보면 들어가는 메뉴가 심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가지가 들어가죠. 화면에 넘김은 살짝 딜레이가 약간 있네요. 아주 약간 있습니다. 지문 묻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닦아야죠 뭐.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계기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라서 왼쪽에 속도와 엔진 회전계만 이렇게 크게 띄운 거고요. 쭉 보여드리면은 스마트, 에코, 콤포트 이렇게 각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을 달리 보여줍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얘는 다 들어갔어요. 옵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 들어가서 차간거리 유지, 또 차선 유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까지 이 버튼 하나로 쉽게 할 수가 있고, 차간거리 설정도 이 버튼 하나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마감이 훌륭해요. 일반 버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는 버튼들, 그리고 카카오와 연동해서 카카오 아이도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뉴를 누르면 근처 맛집 찾아줘.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가 전보다 취소. 이 반응 속도가 전보다 빨라졌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취소.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이건 확실히 소나타보다 빨라졌어요. 의외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재미만이 아니라 쓸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메뉴는 상당히 많은데 눈에 띄는 것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자연의 소리. 얘는 좀 이상하게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이 버튼만. 그래서 생기 넘치는 숲은 이런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이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양재동인가? 노천 카페. 영어가 들리네요. 벽난로는 테슬라 모델 X처럼 어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눈 덮인 길가. 재밌어요 이거. 의외로 어제 특히나 밤에 운전할 경우에는 틀고 달리면 운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빌트인 캠인데, 빌트인 캠은 기존의 DNA 소나타에서 봤었던 것과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여기 룸미러 뒤에 있는 뭉치에 블랙박스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 가지고서는 어떤 이벤트 발생 시에 충격이 감지될 경우에 녹화를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타임랩스까지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제 찍은, 밤에 찍힌 영상인데 지금 타임랩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케이블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찍힌 블랙박스를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카투홈이 또 있는데, 이건 유보하고 우보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차하고 내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차의 공조장치라든지 기타 설정들을 핸드폰으로 미리 조작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차에 앉아서는 집의 온도라든지 그런 공조장치를 차 안에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내비게이션이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이제 케이블 연결하거나 뭐 CD 넣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계기판하고 이 디스플레이의 높이가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선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잘 배치한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속도가 보이시죠? 0이라고. 여기에도 간단한 그런 지도 정보는 뜹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밑에 센터 페시아를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그 전에 단점인데, 이건 아주 거대한 하이그로시 소재가 한 판이 쓰였죠. 이런 덮개를 마련한 건 좋은데 좀 아쉽죠. 번쩍거리기도 하고, 가뜩이나 이 지금 디스플레이에서도 지문 같은 게 많이 묻는데 여기도 좀 많이 묻을 것 같아요. 그것 빼곤 근데 만점입니다. 이런 버튼, 특히나 이런 다이얼의 조작감이 되게 좋아요. 버튼 눌리는 감도 좋고, 공조 장치도 그렇고, 얘는 그리고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살짝 크렐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크렐 스피커에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디오는 굉장히 풍성한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밑에는 USB 차징 포트와 USB 메모리 포트,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도 참 쓸모있는, 요즘 차들은 많이 갖추는 기능이고, 기어 노브를 살펴보자면은 얘는 이제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PRND인데 P 버튼이 독특하게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있고요.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DVRS는 빌트인 캠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임의로 상황을 녹화하고 싶을 적에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됩니다. 불이 깜빡거리면서 녹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리어 선쉐이드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건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보는 건데, 보여드리자면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회할 경우에는 저 파란 선이 남아 있어서 어떤 게 정렬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줌도 되는데, 탑뷰에서는 2단계까지 확대와 축소가 됩니다. 네, K7 프리미어의 시트입니다. 시트는 모양새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에 저런 K7 자수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에도 이런 퀼팅이 들어가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또 얘는 통풍과 열선 시트도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으로 작동을 해서 전동 버튼은 요추 받침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연장도 전동식이고,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 모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 버튼으로 시트를 리클라이닝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딩도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사람을 태울 경우에 운전자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2V 시가잭도 있고요. 요거는 빌트인 캠을 이용해서 녹화한 영상을 백업할 때, 메모리 카드에 백업할 적에 쓰는 포트입니다. 이것도 꽤 단가가 있겠어요. 카메라 달아야 돼, 이거 포트 해야 돼, 안에 또 하드 드라이브 넣어야 돼 하니까. 안에는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부직포를 전부 다 감쌌고요. 심지어 트레이는 위에만 감싼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감쌌어요. 바닥까지도. 그리고 글러브 박스 역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깊으면서도 전부 다 부직포를 둘렀어요. 그리고 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참 생색낼 정도로만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밝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여기랑 기어 노브 밑에 쪽에도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달 전에 공개된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계기판을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기본 세팅 자체가 에코예요. 가득 주유를 했을 경우에는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은 좀 줄었는데, 여기에 뜨는데 806km 였었습니다. 804km 였었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달리 솔라루프는 아직 적용이 안 되죠.
이 부분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이고 소나타에서 봤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차이가 있는데 여태까지 봤던 현대차 중에서 제네시스를 제외한다 그러면 가장 큰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이 두 개 크기는 같은데 지금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놨거든요. 벤츠에서 봤었던 것과는 달라요.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데 가격이 뭐 3분의 1이니까 비교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걸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눌러보면은 콤포트 그리고 스포츠, 정확히 소나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화려하죠. 이 스티어링 휠도 소나타에서 봤던 것과 같아요. 음성 검색,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꺼버리는 기능, 그리고 전화 끊고 거는 버튼. 이 모드는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쓸지, 어떤 미디어를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라디오 아니면 뭐 블루투스 오디오 아니면은 DMB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메뉴를, 계기판의 메뉴를 고르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 또 차간거리 유지 장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관련된 버튼들 다 오른쪽 스포크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메뉴가 바뀌는데 콤파스도 뜨고요. 이건 에너지 흐름도는 하이브리드라서 뜨는 겁니다. 평균 연비는 10.1 지금이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무려 16.2km를 갑니다. 17인치 휠을 꼈을 경우고, 그리고 18인치 휠 캘리그래피로 가면은 15.2km, 대단한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10.1, 시승 중에 10.1km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트립 컴퓨터들, 이건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비 운전을 어쨌거나 종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제 운전을 했는지 보통 운전을 했는지 이런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운전자 주의, 타이어 공기압 표시, 냉각수 온도, 콘텐츠 구성은 여기다가 이제 메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도를 할지 아니면 주행 정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른쪽에다가 추가하고 빼고 하는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이 패널이 확실히 좀 그 난반사라든지 그런 것도 잘 커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난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위에 이 처마 같은 거를 길게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도 어느 정도 뺐구나. 보시면은 옆에서 보면 그래도 길게 좀 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보시면은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K5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대기 상태에서도 지도가 어렴풋이 이렇게 아스라이 보여지죠. 메뉴는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검색 경로 뭐 똑같고요. 지금 자연의 소리, 이건 뭐 으렁리바다니 뭐 이런 것들 들어간 기능인데, 파도, 노천 카페, 눈 밟는 소리 계속 납니다. 그리고 QLS는 이 들어간 오디오 시스템이 JBL 오디오 시스템인데, 그 오디오 시스템을 좀 더 어떤 서라운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모두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얘는 케이블 연결해야 돼요. 무선으로는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모터, 배터리 간의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거만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연비나 전기모터 사용량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카투홈은 뭐 이제 차 안에서 집 안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한다거나 집에서 차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운행 정보는 트립 컴퓨터가 되겠고, 트립 컴퓨터인데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거죠. 뭐 급감속, 분포, 공회전 시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은 카카오아이인데 얘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K5와 비슷합니다. 거의 뭐 창문도 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창문 다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네, 이런 게 얘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운전석 창문 올려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모든 창문 닫아줘. 전체 창문을 닫습니다.
네,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얘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세분화해서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비상등 주변으로 물리 버튼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돌리는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스크롤하는, 여전히 저는 이거보단 다이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누르면 꺼지기도 하고요,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고, 맵과 내비게이션 버튼을 따로 구분을 해놨죠. 라디오나 미디어,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모두 이쪽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에는 이제 공조장치들인데, 보시면 이제 오토도 이제 3단계 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예 에어컨을 꺼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고, 온도 조절을 하는 토글 버튼. 이 드라이브 온리는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죠. 그래서 운전자 혼자 차를 탈 적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전력을 아끼는 겁니다. 운전석 쪽으로만 공조장치를 활성화해가지고. 그리고 요 버튼이 이제 처음 보는 기능이에요. 이제 실내 공기의 깨끗한 청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좋네요. 아마 이거 방구 끼면은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건 이제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서, 외부 공기를 넣으면서네요. 지금 그래픽으로 봐서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선과 통풍 모두 지원을 하고요. 동시에 켜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이쪽에 있고, 후방 카메라를 보여드리자면, 화면이 큰 만큼 이 카메라로 보여주는 것도 클 뿐만 아니라 일단 그래픽 자체가 되게 선명하네요. 이건 그리고 확대해서 탑뷰로 보는 거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얘가 야간에는 G90에서 봤었던 것처럼 투방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닥에 들여지는데, 그건 보시죠 한번. 그리고 이거는 차간 거리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후측방, 되게 선명하죠. 그리고 이건 화면 밝기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민 줌아웃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계기판에서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그 방향지시 등을 켜면 그쪽을 보여주죠. 이것도 빠짐없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악천후일 경우에 상당히 도움을 받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PRND가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확실히 그랜저는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곳인데, 덮개를 잘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USB 포트와 또 USB 차징 포트까지 갖추고 있고, 핸드폰을 넣으면 여기에 불이 켜져서 핸드폰이 잘 충전이 되고 있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랜저 인테리어를 살펴보면서 눈에 띄게 좀 하이그로시 소재가 줄었네요. 이 부분 때문에도 차가 좀 더 뭐랄까 화려한 게 아니라 좀 차분하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여기도 괜찮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어노브 부분이거든요. 기어노브 아래 센터 터널인데, 여기가 살짝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크롬을 둘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여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물건 두기도 좋겠고, 저 안쪽에 보시면 12V C가 잭을 하나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것도 이제 쓸모가 꽤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쪽에는 이제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 크진 않은데 덮개로 잘 마감을 해놨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오토홀드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작게 있네요. 열어보면 이건 제거가 되는 트레이가 또 있고, 공간도 큽니다. USB 포트나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리고 뭐 마감은 나무랄 데 없고요. 기본적인 길이 자체가 길어서 확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 번에 레스트 기능이죠. 한 번에 동승석을 아주 편하게 바꿀 수도 있고, 다시 또 원자세로 앉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로 이제, 확실히 이건 또 필요한 게, 그랜저는 준대형 세단이긴 하지만 이쪽 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모시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사가 이 버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쓸모있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좀 보자면 여기 이제 독서등도 모두 LED가 들어갔고 전체 불을 켜는 거고, 이쪽이 이제 블루링크나 아니면 빌트인 캠 활성화 버튼, 그리고 하이패스 조절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시트입니다. 1열 시트인데 보시면은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이 적당히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을 확실히 시트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 몸을 아주 적극적으로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볼스터 부분에는 다른 소재를 써가지고 그런 마찰력을 더 일으킨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중대형 세단의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두 전동식입니다. 이 허벅지 받침 연장 속도가 좀 느리죠. 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그리고 요추 받침 모두 전동식입니다. 페달은 오랜만에 이 차는 오르간 타입 엑셀러레이터가 적용이 됐네요. 모두 고무 페달이긴 합니다. 도어 트림은 2열에서도 보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 윗부분은 우레탄, 중간만 가죽, 다시 우레탄, 그리고 여기는 리플렉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도어 트림이 하이그로시가 아니어서 좋네요. 시트 메모리는 2가지까지 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참 정숙하다고 조용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유리를 이중 접합 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중 접합이죠. 유리 두께도 두껍고, 그래서 상당히 조용했고요. 여기도 보면 이런 패킹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잘 둘렀어요. 맞닿는 부위 있잖아요. 맞닿는 부위도 상당히 고무가 일치하게끔 잘 신경을 썼습니다. 주유구 버튼이 여기 있는 차도 오랜만인데 열어보죠.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재밌습니다. 철판을 안 쓰고 이걸 플라스틱으로 썼어요. 그리고 하이옥탄은 아니고요, 얘는. 근데 주유구도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선 좀 고급차는 아닌 것 같죠.